안녕하세요. 뿌리까지 치료하는 한의학 박사 김선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피부에 관해서인데요. 피부 질환 중에서도 환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주사 피부염과 지루성 피부염 준비했습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주사 피부염과 지루성 피부염으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주사 피부염 어떤 증상일까요? 이미 주사 피부염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잘 아실 텐데요. 주사 피부염과 지루성 피부염을 혼동하시고 잘 분간을 못 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의사들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주사 피부염과 지루성 피부염의 감별점을 알아보고 치료할 때 어떻게 달리해야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사 피부염부터 알아볼까요? 주사 피부염에 붙은 주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주사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주사비라는 말이 어려우시면 우리 어릴 때 동네에 술 많이 드시던 할아버지들 코만 빨갛게 이렇게 피부색이 변색이 되셔가지고 동네에 많이 보이시는 할아버지들 보셨을 텐데요. 코 빨간 할아버지들처럼 코만 빨간 게 아니라 코 위에 이마, 코를 중심으로 코 주변부 피부까지 이렇게 구름처럼 뻘겋게 변해져 있는 증상이 주사 피부염입니다. 빨갛기만 한 게 아니라 모세혈관이 많이 확장이 돼 있고 열감이 있고 고름이 동반되고 어떤 분들은 진물도 나기도 하고 많이 간지럽기도 해요. 보통 한의원에 오시는 주사 피부염 환자들은 처음부터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비교적 또 이제 이 질환을 앓으신 기간이 긴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얼굴에 피부색의 변화가 일어나고 진물이 나고 고름이 잡히면 처음부터 한의원 오실 생각을 못 하시죠, 당연히. 어디 가실까요? 피부과에 가십니다. 저라도 피부과에 갈 것 같아요. 근데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제나 항히스타민제를 써보다가 스테로이드를 쓰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가라앉는데 리바운드 현상, 반동 현상 때문에 다시 곧 뻘개집니다. 근데 뻘개지면서 올라올 때 원래의 부위보다 조금 더 넓게 올라와요. 이거를 갖다가 몇 년간 반복을 해보시다가 스테로이드를 써도 더 심해지기만 하고 피부과에서도 스테로이드는 장기간 복용하는 약이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인터넷을 검색해보거나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방에서 주사 피부염이 잘 치료가 되던데 라고 이제 진료 오시거든요. 근데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제 피부가 지루성 피부염도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 피부염의 차이점은 주사 피부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구름처럼 경계가 명확하진 않으면서 벌겋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지루성 피부염은 동글동글하게 올라와요. 작게는 몇 미리, 크게는 몇 센치에 가깝게 동그란 부위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같이 있는 분도 계시고요.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 피부염이 단독으로 있는 분들도 계신데 증상이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은 보통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떤 데는 진료 보러 가니까는 나보고 주사 피부염이라 한다. 또 어떤 데는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한다.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의원에 오셨을 때 이제 환자분이 주사 피부염과 지루성 피부염을 앓았던 기간을 일단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빨갛냐, 그 다음에 진물이 나냐, 진물까지는 안 나냐, 빨갛기만 하냐, 빨간데 열감도 화끈화끈 느끼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약제를 달리 쓰게 돼요. 환자분들께서 많이 물으시는 질문이 선생님 이게 한방으로 낫긴 낫나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오히려 반갑다. 왜냐하면 가리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이제 슬슬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게 되었잖아요. 실내에서도 벗는 날들이 곧 올 텐데 이 피부를 드러내놓고 다니려니까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의원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한방에서는 주사 피부염과 지루성 피부염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피부 모형을 준비했는데요. 이쪽 피부 모형 좀 보실게요. 이 면은 건강한 피부 단면을 표현한 모형이고요. 이 면은 지루성 피부염이나 주사 피부염이 와서
붉어지고 울룩불룩 올라오고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벌겋게 달아오르고 고름이 차고 진물이 나는 피부 모양을 표현한 쪽입니다. 한방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피부가 낫는지 궁금해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예를 들어 여기가 붉다, 열감이 심하고 모세혈관이 많이 확장돼 있다. 이게 1번인 경우에는 이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잔발이 뻗어 있는 모세혈관을 건강한 혈관만 남기고 잔 가지가 처진 모세혈관 아래쪽으로 내리는 약재를 쓰게 됩니다. 대표적인 약재가 금은화, 형계, 방풍 같은 약재고요. 이 안에 고름이 차는 부분들, 고름이 차고 농이 차는 부분에서 고름을 빼내고 배농시키는 약재가 조각자, 석고 같은 약재들이 있어요. 황금, 황련도 항염증 작용을 하고요. 항생제를 오래 드셨던 환자분들이 항생제를 오래 먹어도 낫질 않는다, 그리고 속만 쓰리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항생제를 써도 항생제가 작용하는 아주 장기간 작용하면은 뭐 2, 3일 작용할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이제 고름이 좀 적게 생기다가 약의 기운이 떨어지고 나면 또 곧장 고름이 차요. 근데 한방 쪽에서 치료를 할 때는 이 약재들이 이 고름이 자꾸 차고 있는 이 기능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약을 먹을 때만 좋아지다가 한약을 끊고 나면 다시 심해지고 재발되고 그런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환자분들께서 제가 선생님 3, 4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는데 7, 8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치료가 되니까 정말 놀랍다, 정말 어메이징하다, 이런 말씀들을 꽤 하시는데요. 한방에서 피부 치료할 때 저도 너무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특히 이제 그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주사 피부염과 간별점이 얼굴에만 생긴다는 게 아니라 몸에도 생기는데요. 심한 환자들은 이불이나 옷이 막 고름에 붙어가지고 쩍쩍 달라붙어서 오시면서 보여주실 때, 옷을 떼내실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고름이 싹 들어가고 진물이 싹 들어가고 피부가 깨끗해지는 걸 보면 저희도 굉장히 보람이 있는데요. 오랜 피부과 치료 또는 뭐 민간요법 등을 해보셨는데도 낫지 않아서 상심해서 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과연 낫기는 할까? 내가 이 피부로 평생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방 치료 경험이 없으시다면 피부를 잘 보는 한의원에 가셔서 치료를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로 돌아가실 수 있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주제, 주사 피부염과 지루성 피부염의 한방 치료,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고온 현상이 생길 때는 아무래도 피부 치료가 좀 더딥니다. 습하고 덥다 보니 피부가 이제 고온 현상 생길 때는 치료 재생작용이 좀 느리게 나타나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한의원 알아보시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빨리 깨끗한 피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